제가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네. 60대 후반의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70대 초반 아버지는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초기 치매 증상 진단을 받으셨고 나중에 증상이 심해지면 시설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껏 어머니 병원비와 용돈을 사남매가 나눠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은 지금 시세가 10억 정도입니다. 지금 아버지 집을 처분하면 모두 똑같이 2억 5천씩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돈을 받아서 재테크로 활용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이라도 주택연금으로 가입해 고정으로 나가던 병원비를 줄이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어떻게 박사님 제가 이렇게 타는데 외우고 계세요? 질문이 뭔지? 네, 아니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네. 그래도 지금 사남매가 나눠서 부담해 온 게 대견하네요. 그렇죠? 네. 자식들이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집은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아버님 세대의 이야기였어요. 네. 평균 수명이 60세, 65세 시절에는요.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 돌아가셨으면서 자산을 물려주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 보고 아시겠지만 많아요. 두 분 들어가실 비용만 해도 엄청나죠. 지금 10억이 넘지 않을까 싶단 이분들은 말이죠. 조금 그래도 빨리 오신 케이스인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령화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100세 되면 오래 산다고 좋아하는데 이게 평균 수명을 생각할 게 아니라 100세 네.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을 봐야 돼요. 건강 수명. 그러니까 차라리 60세, 65세의 평균 수명일 때는 어차피 아프면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는 네, 그렇죠. 얼마나 고생 안 하시고. 그러니까 병원비라는 걸 크게 지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실 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몇 달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한 게 있었는데 부모님 재산이 한 6억 정도 되는 근린생활시설이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월세하고 뭐 국민연금을 해도 두 분이 사셔도 빠듯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며느리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달라고 매일 집으로 온다는 거야. 시위하러.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한테 집을 사줄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제가 사주라고 그러면 사주고 안 하면 안 하려고 오셨대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일단 쫓아보내세요.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은 60대셨거든요. 그 사실 돈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저기 연금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결국은 우리 부모님 이제 다 쓰고 가셔야 돼. 근데 이 그냥 정상적인 노후를 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네. 병원에다 갖다 줬다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이 10억이라는 아파트가 있으셨지만 지금 이제 60, 70대인데 딱 10년만 고생하시면 10억 다 날라가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자녀가 2억 5천씩 4명이 나눠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부양할까? 이런 플랜은 사실 숫자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2억 5천씩 받으면 당장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양도세 내셔야 되지. 네. 그 다음에 2억 5천씩 받을 수도 없겠지만 받는데 4명이 다 동일한 생각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동일하게 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형제는 조금 더 간병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이러다 보면 누구는 또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누구는 또 2억 5천 받아가지고 그대로 예금에 넣고 부양하지만 누구는 비트코인에서 날려먹고 그럼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요? 10억을 부모님 10억을 팔아서 부모님 명의로 넣어놓고 그걸 재테크로 해서 남은 수익으로 병원비를 쓰거나 아니면은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그 돈으로 병원비를 쓰거나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일 좋은 데는 주택연금이에요. 그러면은 주택연금이 낫다? 그렇죠. 왜냐면 일단 아마 이 집이 사시는 집일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집을 10억을 판다는 얘기는 이 집을 나오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뭐 왔다 갔다 하실 집도 없고 그러면 되게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결국은 사는 집을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택연금 제도를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 집에 평생 거주하시면서 연금 받아서 쓰셔라 라는 거니까 10억짜리 집이면 시세로 10억이면 지금 공시가격은 9억 원 이하일 거고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돼요. 그러면 주택연금이 10억이라 하더라도 9억까지 지급하거든요. 지금 70세시면은 1억당 30만 원 나와요. 9억까지니까 93, 27, 270만 원 받으시는 거죠. 정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요양병원하고 병원비를 쓴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집 다 쓰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주택연금의 장점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아직 건강이 안 좋으시지만 요양병원에 사신다고 해도 또 10년, 20년 사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가신
그동안 계속 나오니까 이분들에게는 주택연금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억으로 팔아서 세금 이런 거 저런 거 내고 나면서 한 9억 정도. 그러면은 한 4억 정도는 보증금으로 아버지 사시게 넣어놓고 5억을 가지고 재테크해서 월 300이 나오려면 수익률이 도대체 몇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 가지고 300 나오려면 월 300이잖아, 월 300. 그러니까요. 그럼 1년이면 4천인데 그러면 수익률이 거의 8% 10%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요새 같은 경우는, 그죠? 네, 안 돼요. 네. 그리고 딱 현금이 5억이 통장에 있으면 이걸로 내가 뭘 해서 불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주변에서 뭐 빌려달라, 그죠. 뭐 투자해봐라, 뭐 이렇게 다 날라와. 어디서 이렇게 소문이 나나 봐. 돈 냄새가 나는 건가? 그럼요. 어디서 그렇게, 네. 연금이 사실 제가 괜히 연금 하는 게 아니라 네. 연금이 딱 고정적인 소득을 평생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잖아요. 그거 갖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가정에서는 아마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도 제대로 준비 안 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셔서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은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그 돈으로 병원비에 충당하시도록 하고 일단 주택연금이 평생 나오니까 큰 걱정은 없겠지만 네. 혹시 조금 모자르다 그런 거 자녀들이 약간 객출을 해가지고 네. 좀 더 부담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뭐 외람되지만 부모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 집을 또 상속받아서 그때 그때 주택연금 받아가신 거 상환하면 네. 만약에 집이 뭐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또 시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 주택연금은 그대로 나오지만 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남는 금액이 많아요. 그게 커지겠구나. 그럼요. 아, 네. 그러면 오늘 이 사연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아주 쉬운 우리 박사님 질문이에요. 해보니까. 네. 아, 쉬운 질문이었어요. 일단 팔고 현금화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위험이다라는 걸 아마 근데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막 자산이 여러 개가 아니라 집 한 채가 대부분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네, 그래서 오늘 이 상담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네. 네.